그럼 교양은 뭐냐는 거죠. 모든 대학들이 다 교양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고산자 캠퍼스에서 말하는 교양은 뭐냐는 거죠. 그 고유의 교양, 고산자 캠퍼스에서 말하는 교양은 두 사람의 정치인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이런 정치인들이 지향했던 가치, 그러한 가치가 바로 우리 고산자 캠퍼스가 지향하는 교양인으로서의 가치입니다. 명확하죠? 그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가치는 우리 고산자가 지향하는 교양인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 고산자 캠퍼스의 가치 지향점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산자 캠퍼스가 정당이라거나 혹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학습자를 차별한다거나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고산자 캠퍼스에서 지향하는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분들이 주창했던 사람 사는 세상, 그죠? 그런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보다 사람 사는 세상이 보다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교호하고 호응하고 서로를 돕고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고산자 캠퍼스에서 지향하는 바의 교양입니다. 그 외에도 서유럽이라든가 캐나다와 같은 북미라든가 미국은 좀 빠집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민의식들이죠. 그죠? 시민의식. 이러한 시민의식들이 바로 고산자 캠퍼스에서 지향하는 의식이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뭐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분들과 혹은 이러한 국가들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이나 대척점에 있는 국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북한과 같은 그런 폐쇄적인 사회, 그런 교조적인 사회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또 어떤 숫골이라 그러나요? 수구 꼴통들도 그러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점은 우리 어버이연합이라든가 이러한 단체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우리 고산자 캠퍼스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고산자가 지향하는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이트가 구성되고 있는 이유이고 그리고 꼭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만 될 부분들이죠. 두 번째 경제적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언급할 부분이 뭐냐니까 자, 모든 것이 시장 위주로 꼭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 위주고 시장의 기초에서 시장주의, 시장의 기초에서 모든 것이 판단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들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어 나가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학습과 그리고 시장의 통합입니다. 그죠? 이 통합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폰 앱 개발 과정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앱 개발이라고 하는 학습 과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한 앱을 앱스토어에 올려서 매출을 올리는 거죠. 매출을 발생하는 그 전체 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이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곶감을 만든다. 감나무를 길러서 감을 따서 그 감을 건조시킨 다음에 곶감을 만들어서 곶감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곶감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그죠? 이름 붙이면은 곶감 기술 학습 이렇게 되겠죠. 그러한 학습 커리큘럼과 실제 곶감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과정이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 그죠? 기차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런 식으로 통합시켜 학습 과정과 시장, 학교를 공부를 다 끝내고 난 뒤에 대학을 마치고 그런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어떤 기업에서 인턴 사원으로서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산자 캠퍼스에 학습자로 등록이 되면은 곧바로
기업이 하나 할당이 됩니다. 기업이 할당되어서 해당 기업의 인턴 사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일정한 성과를 내게 되면 학습 중에라도 언제든지 그 해당 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정식 직원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포지션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산자 캠퍼스의 한 가지 시스템이고,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학술적 측면도 있는데, 학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첫 번째가 뭐냐니까, 고산자 캠퍼스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최대한 최소화시켰죠. 영 없진 않아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도 있긴 있죠. 당연히 있는데 가능한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온라인적인 측면인데, 이것이 왜 학술적인 측면이냐고 하면은 그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90%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니까 90% 이상이 MIT나 스탠포드나 하버드 등의 교수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교수자,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수자 측면에서 처음에 한국인 교수들에 의한 오프라인 수업으로부터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다 해당되는데, 한국인 교수들로부터 세계 혹은 세계인 교수들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지식의 내용 자체도 한국인 교수들로부터 세계인 교수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인 교수라 그러면 뭐 서울대, 연세대, 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이러한 데 있는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러한 분들도 당연히 이제 세계인 교수로서 고산자 캠퍼스의 강의에 참여를 하지 한국인 교수로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인 교수라고 하는 것은 국적에 상관이 없죠. 국적에 상관없이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 같은 뭐 영국의 좋은 대학들도 있고, 미국의 뭐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뭐 버클리 같은 대학들도 있고 한데, 주로 미국 쪽이죠. 왜냐니까 영어를 공용어로 이용을 하니까 주로 미국 쪽이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의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 물론 이제 일본어로 나오고 중국어로 나오는 것들은 영어 장막을 입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학술적 측면, 학술, 지식의 소스를 한국에서 세계로 넓혔다는 점이 고산자 캠퍼스의 또 학술적 측면에서 다른 차이점입니다. 네, 한국산 지식, 국산 지식에서 지식과 기술로부터 세계의 지식과 기술, 뭐 일한각 뭐 반복되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만 넓혔죠. 특히 이제 영어와 그리고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주로 거의 99%입니다. 아니요, 한국어도 강의도 있죠. 한국어 강의. 고산자에서 제공하는 강의들은 다 한국어로 진행되죠. 근데 고산자에서 제공하는 강의 역시도 한국에 맞춘, 한국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가 아니고 세계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산 지식이라보다는 세계의 지식과 세계의 기술입니다. 간단히 이제 고산자 캠퍼스가 기존의 대학들과 다른 점들을 또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법적 관점에서 또 학사학위, 그죠? 학사학위를 제공하고, 그리고 연동해서 석사와 박사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석사와 박사. 온라인 대학도 있고 오프라인 대학도 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하고 싶다, 미국 변호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에 맞는 기준 조건들이 각 주별로 다른데 해당 주에 맞게끔 기본적인 법적인 요건을 갖춰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산자 캠퍼스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그 소셜 네트워킹 측면에서 한 가지 별도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측면인데, 고산자 죄송합니다.
자, 고산자 캠퍼스는 고산자 소사이어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산자 소사이어티는 뭐냐니까 고산자 캠퍼스 출신에서 학습하신 분들이 전 세계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외 취업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라 그러면 이제 미국과 캐나다, 북미와 같은 나라와 그리고 유럽, 일본, 뭐 중국이나 일본, 뭐 러시아 이런 국가들인데 각 국가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 국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일련의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국가별로 있는 이제 고산자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산자 소사이어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프랑스의 파리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우리 고산자 커뮤니티 멤버들로부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초기 1년 혹은 2년 동안에 우리 고산자 커뮤니티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이죠. 전 세계에 걸친 어떤 고산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구성의 목표 자체가 바로 커뮤니티 출신 멤버들이 해외에서 자리에 잡고 정착하고 일하고 뭐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든 말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지금은 학습을 하고 난 뒤에 한국보다는 세계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고산자 캠퍼스의 사회적 측면에서 다른 점입니다.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내 취업이 1순위고 그 중에 어쩌다가 한두는 해외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고산자 캠퍼스는 해외 취업이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산자 캠퍼스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해외로 나가서 일하고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쩌다 한둘 정도 국내에 남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우리 고산자 한국에 남는 경우 고산자 캠퍼스에서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계속 근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주도가 그 다음에 좋은 1순위 지역입니다. 제주도에서도 특히 제주 첨단과학단지죠. 과학단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들이 고산자 캠퍼스를 나온 뒤에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벤처 기업을 하나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벤처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련의 법적인 절차, 세무 절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무적인 절차들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우리 고산자 캠퍼스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의 창업지원센터랑 비슷하기도 합니다만은 좀 다르죠. 우리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실용적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언급을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 시스템에 의한 운영입니다. 시스템에 의한 운영인데 시스템에 대한 의한 운영이라는 건 뭐냐니까 보통 대학들 보면은 무슨 학사 관리, 교무 관리에서 사람들이 1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또 창구에 직원이 있어서 직원들이 학생들이 어떤 원하는 민원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고산자 캠퍼스는 그 모든 과정을 대부분을 다 자동